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조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문, 선비들의 조문은 어떠했을까? 그 전에 요즘 시대의 조문은 보면은 주로 연락이 문자나 카톡으로 오고 문자. 장례식장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 또는 이제 가끔가다 전화로 오고. 그렇죠. 예. 전화 오는 것보다 저는 문자 카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전화 진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편지로 했죠. 예, 편지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편지를 누가 갖고 날랐는가 하면은 우체부가 갖고 나르기보다는 예, 직접 가져갔죠. 예, 사람들이 직접 가져가서 아이들이 예, 조문 갖고 날랐죠. 예, 그래서 들에도 갖다 주고 예. 뭐 집이 없으면 집 앞에 꼽아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면은 발인은 뭐 한 달 뒤 예, 그렇죠. 하기도 하고 막 늦으면 한참 돌아가신 다음에도 오고 예, 늦게도 석 오시고 달 뒤에 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조문을 하러 갈 때 가면은 주로 봉투를 갖고 가고 그렇죠. 가서 이제 돌아가신 분 뭐 위패도 아니지 아직. 네, 그렇죠. 그 종에 써놓은 거, 그 지방 또는 요즘 또 다 사진으로 하죠. 네. 사진 보고 절하고 절 2번 하고 또 상주들한테 절 1번 하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상주들한테 절만 1번 하거나 그렇죠. 그러고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그냥 묵념하는 정도로 그치고 부의금을 전달하고 그러죠. 예전에는 부의금 전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뭐 몬상 가도 뭐 잔치집 가도 비슷한 게 해서 그냥 뭐 쌀이나 가져가고 예. 뭐 근데 부의금도 있어요. 몇십 개 있긴 있었겠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의금 전달할 때는 거기 형제들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멀어질수록 좀 덜 하고. 네, 적게 하고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근세 얘기고 뭐 불과 이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옛날 선비들은 어떻게 했냐 가면은 그분에게 이제 예를 표하죠. 그거를 조상이라 그래. 돌아가신 분에게 예를 표하는 게 조상. 대체로 절 2번 하죠. 그리고 상주에게 1번 하고 하는 거는 비슷한데 왜 절을 2번 했을까? 그를 갖다가 뭐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 하고 그렇죠. 1번은 양이고 2번은 음이다 해갖고 돌아가신 분은 음이니까 2번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그참 정말 그러네요. 들어보니 또 그러네. 네. 왜 2번 했는지 잘 모르겠네 저도. 그러니까 뭐 음이니까 2번 한다. 그 2번 절을 2번 받으면 기분 되게 나빠해.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내가 죽은 그렇죠. 사람이냐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선비들은 편지를 쓸 때 보면 끝에 제배라고 써. 2번 절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죽은 사람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절난다는 거지. 그만큼 나 당신을 존중해야 하는 거지. 아, 그렇죠.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겠네요. 2번 절하는 게. 거는 이제 망인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한 번 더 존중한다는 그런 거지. 얘는 이제 귀신에게는 2번 절라는 거야가 아닌 거죠. 음이기 때문에 2번 절라야 된다가 아닌 거였죠.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다가 하기도 하죠. 망인에 대해 돌아가신 분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은 조상 그리고 상주들에게 슬프시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문상이라 그래. 네, 문상. 예. 근데 요즘에는 그냥 조상, 문상 다 합쳐갖고 그냥 조문이라고 그냥 하죠. 그러네요.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 안 하죠. 네. 근데 옛날 사람도
돌아가신 분에게 절 안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듣는데 저는. 네. 여자분일 때. 아 이사 올 때는 절 안 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돼. 인척간이면은 절을 하는데 네. 인척간이 아니고 남이야. 나이면 절 안 했어요. 절을 안 해. 완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게 돌아가셨지만은 살아 있는 것처럼 내외를 하는 거지. 그 돌아가신 분한테도 내외를 하시는구나. 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셨지만은 살아 있듯이 대하는 네.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돌아가셨지만은 살아 계시다라고 의지하는 게 참 많아요 보면. 그러네요. 뭐 옛날에 큰 집에 가면 사당이 있었잖아요. 네. 뭐 종가에는 필수적으로 사당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다는 거는 살아 있다는 게 아니 살아 있지 않은 사람이 집은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냥 땅에 묻히면 그만인데 맞아요. 집을 갖다 마련해 놨다는 것은 살아 있듯이 그러니까. 당신을 모시겠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어디 뭐 나갔다 와 하다못해 방학 때 집에 오면 예, 인사해요. 미리 사당 가서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할배한테 저기 밖에 놀러 갔다 올게요 할 때는 문 밖에서 하거든. 그렇죠. 예, 보든 안 보든 이렇게 그렇죠. 고개 숙여 그러니까. 허리 굽혀 갖고 저기 아래듯이 사당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 안 열고 그러니까. 문 열면은 혹시 민망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옷을 벗고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고 뭐 누워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면은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어제도 서울 갔다 와갖고 사당에 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절은 안 하고 허리만 굽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그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살아 계시듯이 맞네요. 됐죠. 그러면은 거기 돌아가신 분을 예전에는 이제 거기 깨끗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초렴이라 그러죠. 대렴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뭐 이제 주로 세탁을 한 옷인데 네, 나중에. 벼슬을 했으면은 관복을 입혀요. 그렇죠. 맞아, 관복 입혀. 제일 바깥에 입는 관복은 가장 높은 직위에 있던 관복. 그걸 갖다 입히죠. 그러니까 생활 복장이죠. 네. 말하면은. 근데 요즘은 돌아가시면은 전부 다 그냥 태워버리고 맞아요. 예, 다 태워버리고 수의만 입히고 예, 수의 하고 태워버리는 게 일반. 수의라는 게 옛날에 별도로 장만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입던 옷을 갖다 다시 입는 입던 옷 좋은 옷을 거니까. 입히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보면은 뭐 입다가 벗어 놓으면은 깨끗이 세탁해 놓는 게 반드시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돌아가셨어도 이제 세탁해 놓은 옷을 갖다가 입히는 거죠. 그게 옛날 분들 중에 이제 미라가 된 분들 이제 묘지를 갖다 발굴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복장으로 그렇죠. 장례를 갖다 지냈는가. 수의라고 별도로 한 거는 일제 강점기 들어와서 생긴 아니 우리 그 뭐 우리 문화가 아니야. 수의 있고 옆에 완장 비슷한 거 차는 거죠. 예, 완장도 우리 문화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다 삼배 수의를 입히고 완장은 전부 일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일본식이에요. 이게 우리식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우리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까만 옷을 입는 것도 우리식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가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생활 옷도 생활 의복도 흰색이었고 어디 거기 조문을 갖다가 문상을 가는 것도 흰색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티를 갖다가 별도로 막 입고 그런 게 그렇죠. 아니었다는 맞아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흰 옷만 입었던 것 같은데 검옷도 안 입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냥 검옷 옷 입고 전부 다 여기 뭐 완장 비슷한 거 차고 삼배 옷 입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저는 좀 웃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돌아가시면은 그냥 얼려갖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까 말저 소렴 대렴도 뭐 소렴 대렴 하긴 하지만 그 전부 다 그냥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조금 답답한 상황이죠. 옛날하고 문화가 좀 틀리니까 그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전부 다. 좀 전에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타계했을 때 보니까 그 TV에 여성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옛날 방식 그대로네.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또 뭐 근데 남자는 까만옷이더라고. 잘 모르지만 원불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집은 원불교 믿으니까. 예, 원불교라서 아니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불교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맞아. 그리고 그 옷이 좀 맞네. 여자들은 흰옷 입고 남자들은 검은 양복 입었던 기억이 나네. 그 이건희 회장이 막판에는 아마 기독교에 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네, 불교 그쪽이었다가.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종교에 따라 조금 좀 틀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 인사를 하면은 요즘 시대는 갖고 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연세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상조한테 호상입니다. 호상이 좋은 그러니까 기쁜 장례, 좋은 장례라고 하는데 사실 100살이 넘어 돌아가셔도 그 자식들한테 그 말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 호상이라고 하기 얘기긴 하네요. 예. 근데 요즘에는 처음 보면은 예의 없는 거지 그게. 그러네요. 너네 엄마가 잘 죽었어 이런 말이 돼 버리니까 호상이란 말은. 그거는 뭐 나중에 위로를 갖다가 막 슬픔이 너무 지나칠 때 그냥 뭐 아니 저 옆집에는 뭐 70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90이 넘으셨지 않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끼리는 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식한테 위로한답시고 그런 얘기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지당하지 말씀입니다. 호상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 말로 주로 이제 다 때워요. 요즘에는. 그나마 말로 때우는데도 틀린 말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럼 옛날 사람들, 옛날 선비들은 어떻게 했는가? 가면은 가기 전에 적어. 조문할 때 문장 적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문, 만사. 예. 만사를 갖다가 이제 적죠. 재문을 2번 써. 뭐 이제 소상, 대상 뭐 해갖고 2번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재문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었다 이런 걸 갖다 조사를 해서 넣어야 돼.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기록으로 남았을 때 이 사람이 그런 분이었구나 돌아가신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어떤 족보 간단한 족보도 넣고 그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분의 행적이 들어가요. 제문에. 행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주로 사회에 어떤 큰 역할을 했다. 사람들을 뭐 잘 살게 했다든지 사람들을 피난시켜서 뭐 생명을 구하게 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혹세무민하는 무당을 갖다가 쫓아냈다라든지 또는 막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네 집 창고를 헐어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길 가던 사람들 뭐 쓰러진 사람을 갖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며칠 병구안을 해서 뭐 살렸다라든지 좋은 일한 얘기도 예, 좋은 일이에요. 주로 이제 그게 사회적인 가치죠. 물론 그 사회적인 가치는 남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뭐 형제간이라든지 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어떠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도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해. 사회적인 압력이에요, 그게. 그러네요. 근데 내가 맨날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눈 부라리고 그냥 신경질 팍팍 내고 그럼 거기에 쓸 게 없잖아. 그렇죠. 설마 뭐 재문 쓰면서 뭐 이 사람은 엄마 아버지한테 나쁜 말을 했다 이런 말은 아마 못 썼을 거야. 차라리 그 종문을 안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넣기 위해서라도 부모한테 또 형제 자매에게 잘 하는 거죠 보면은. 그 어떤 사회적인 그게 인성교육이죠.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꼭 보면은 학교에서만 시킨다. 어른이 아이에게 시킨다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인성 교육이 되는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 가르침이죠. 가르치는 거는 뭐 제자들 뭐 너 일로 와 이거 기억해 뭐지 그런 게 아니라 감화를 갖다가 시켜서 변하게 하는 거죠. 가르친 교화라 그러는데 가르친다는 게 요즘 와서는 똑같은 말인데도 요즘 와서는 지식을 넣어준다는 걸로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네요. 예. 근데 옛날에 교화 같으면은 그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다가 키우는 도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좀 나쁜 점도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외구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얘네들을 교화시키는 데 신경을 썼어. 그러니까 뭐 때로는 얘네들한테 뭐 줘갖고 뭐 이제 달래기도 하고 교화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중에 임진왜란때 쳐들어왔죠. 우리나라에서는 먹혔는데 그렇죠. 외국하고 할 때는 이게 쉽지 안 먹혔어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화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보면은 조문 만사에도 이제 만사는 주로 슬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분이 슬픔에 훌륭한 일을 했는데 돌아갔으니까 더 슬픈 거야. 이제 그런 내용 훌륭한 것도 간단히 적죠. 옛날에 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녀가 가면은 그 뒤에 만장을 따라가. 써. 네. 하얀 천에다가 이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나의 애를 끊는구나 뭐 하고 사람마다 뭐 비슷한 내용도 있고 각자 본 관점에 따라서 다른 내용도 있고 뭐 이제 만약에 조카 같으면 이 아침에 내가 갈 때마다 그렇게 뭐 용돈도 챙겨주시고 있으면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만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이 큰 일을 하셨다는 거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어떤 소소한 개인적인 뭐 그런 감정을 갖다가 포함하더라도 그게 꼭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일과 연결시켰어요. 보통 보면은 만사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쓰고 재무는 2번 쓰고 이제 그러죠. 뭐 물론 재문에도 굉장히 뭐 나의 단장을 끊는다 뭐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소상일 때 그걸 갖다가 쓰죠. 그 감정이 막 격한 감정이 들어가요. 나를 두고 떠나시다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뭐 이제 그런 내용 들어가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상당히 감정이 추스러진 그런 제문을 지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사람들 감정이 조금 무뎌지니까 그러니까 또 금방 돌아갔을 때보다는 좀 평정심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좀 묻어질 수밖에 없잖아 싶네요. 어떤 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짓는다면서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진 거를 갖다가 나중에 보면은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그게 나중에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행장을 지을 때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만사로서는 뭐 만사 내용은 크게 참고로 할 게 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제문은 중요하죠. 보면 그렇죠. 나중에 묘비명 새길 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행장 얘기가 나오는데 행장이란 게 행동할 때 그 행자거든요. 뭐 장은 일기장 할 때 그 장자고 그 행장이란 거는 그 사람의 거의 일대기예요. 재무는 어떤 뭐 특징적인 것 뭐 큰 주요한 업적 공적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또 슬픔을 나타내고 하는데 행장은 이분의 일생에 대한 것을 넣어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의 업적 중심 공적 업적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 금계 선생 행장은 태계선생이 쓰셨잖아요. 금계 행장은 태계 선생이 썼죠. 태계 스승이 제자 행장을 써줄 정도로 참 대단한. 그거는 뭐 어쩌면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뭐
알려졌는데 또 모르죠. 뭐 또 다른 게 있을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나도 대체로 보면 제자가 스승의 행장을 갖다가 쓰는데 퇴계는 또 행장을 많이 안 썼어요. 남의 일생에 대해서 내가 뭘 잘 아냐. 그러니까. 퇴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일부러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쉽게 쓰기가. 퇴계가 쓴 행장은 정암 그게 정암 조 선생, 뭐 농암 이 선생, 해제 이 선생, 그리고 금계 황공, 그러니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바레미에 그분 바리메미 김이죠 김. 권 아근 선생. 예, 그것도 권공이에요. 근데 그분은 회제랑 뭐 나이도 비슷하고 회제 이연족과 예, 근데 그분 또 공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선생이라고 쓰고 어떤 분은 공이라고 쓰고 근데 5개밖에 안 되거든요. 대개는 물론 이제 아버지 행장은 이제 뭐 이제 가칭 뭐 이제 행장하는 이제 초라고 썼어요. 행장초 해갖고 하고 또 명종 임금의 행장을 갖다가 썼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명종의 임금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쓴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 쓴 사람 또 쓴 사람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아버지의 행장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생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 자식으로 쓴 거니까. 나머지는 5개 정도밖에 예, 5개. 근데 그 행장 써달라고 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죠. 근데 5명 외에는 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잘 그렇죠. 안다고. 사실 뭐 예. 살아보면 자기 얘기도 쉽지 않은데 남의 얘기 한 번 쓰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건데. 근데 행장을 많이 태계가 그 모범을 갖다가 보였으니 근데 자칫 한번 남의 글을 갖다 많이 쓰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 보면은 그냥 자식들 후손들이 갖고 온 걸 그대로 옮길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쓴 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의 말을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이거를 갖다가 보면은 이게 하나의 팩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태계 선생은 아마 사양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 선비는 대체로 공도 존칭이거든요. 서로 이제 불러줄 때 공이라고 부르고 요즘에 뭐 친구들하고 장난삼아 공이라고. 그렇죠. 20 박공 이렇게 부르긴 하죠. 장난삼아. 네. 근데 당시에는 주로 이제 자로 많이 불렀어요. 호가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자로 붙이면서 그냥 나이가 뭐 10년 20년 차이 나도 그냥 자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태계 선생의 자는 경호였는데 뭐 금계 황준양이 16살이 적지만은 태계를 부를 때 경호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은 경호 선생으로 또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으로 이제 그때 선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단순히 나이가 많다 해갖고 막바로 뭐 형이라든지 선생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렇게 존칭을 갖다가 쓴 게 요즘에 뭐 님자를 갖다 꼭 붙이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안 붙였죠. 심지어는 전하라 그러잖아요. 네. 전하. 그러니까. 전하라는 게 뭔가 하면은 덕숙 뭐 근정전 하고 할 때 그 전이죠. 네. 네. 전이란 거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이제 건물이죠. 그 전보다 이제 낮은 단계의 건물은 각이라고. 그렇죠. 네. 정각. 그러고 그래서 전하, 각하 이제 이런데 전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님자가 안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전하가 뭔가 하면은 나를 갖다가 하는 거야. 저 지금 전 아래에 와 있어요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계단 아래에 와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안하라고 해. 책 탁자 요만한 거 있잖아요.
뭐 탁자란 게 서로 그냥 똑같은 방인데 자기는 저거 엎드려 있다는 거 있지. 탁자 안에 있다. 안하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나하고 소통합시다. 그러네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님자를 붙일 수가 없지. 맞네. 예. 그러니까 뭐 이야기합시다. 저 봐주세요. 소통합시다. 뭐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의미가 하나의 이제 존칭이 된 거죠. 그게 뭐 이제 제 3자끼리 얘기할 때는 왕은 없는 데서 그때는 뭐 상께서 상께서. 예, 상이란 거는 윗상이거든. 그렇죠.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몇 층 아니죠. 보면은. 그렇죠. 높은 것도 아니죠. 각하 이제 그건 전화보다 각하라는 게 전 전화보다 아랫말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걸 지금 알았네요. 정각에서 예, 전화 각하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전각에서 전자는 더 높은 그러니까. 건물, 각은 이제 또 좀 낮은 거니까. 건물. 그게 각하구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각하, 전화. 말은 알았는데 그 의미를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고 불렸죠. 그렇죠. 각하라고. 각하 그러면은 박정희만 각하였어.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온갖 사람이 각하로 불렸어요. 각하로 불렸어요. 군대 장군들도 네, 각하로 일제 장정기부터 네. 군인들 장군들도 장군들 각하라고 각하로 불리고. 불렸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자기 권력 공고히하면서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각하는 아무도 못 부르고 대통령만 불러. 대통령한테만 각하로 부르게 한 박정희 거죠. 땄네요. 예. 그러다가 뭐 최규하 각하였죠. 전두환 각하였죠. 그러니까. 예. 노태우 각하였죠. 그러다가 이제 각하란 말 지금 안 쓰죠. 예. 지금 각하란 김영삼도 YS도 각하였지. 아 그래요? 그럼 예. 지금은 각하란 말 지금 안 DJ 정부 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와갖고 각하란 말 쓰지 말자 하고 이제 대통령이 그거는 제안한 거니까. 근데 왜 대통령이란 말 자체가 높임말이니까. 그렇죠. 대통령 자체가 뭐 높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벌써 이제 님자를 붙여야 더 높임말이 뭐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님자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님자 붙이든지. 아니 통령이란 말에 또 대자를 붙였으니까 사실은 가장 그렇죠. 큰 통령이니까 사실은 예. 그게 극존칭인데 거기다 님까지 붙이면 사실은 역으로 보자면 님 자꾸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전 앞밥 이렇게 진짜 참기름 그렇죠. 참기름 이렇게 붙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더 이제 막 강조를 갖다 한 거죠. 그러니까. 대자를 갖다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뭐 심지어 보면은 우리 대통령이 그 대만에 간다 그러면 총통이잖아. 그렇죠. 걔네들은 총통 뭐 맞아요. 지금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라 그러면은 윤석열 총통 이렇게 그래, 걔네들은 뭐 기사에 쓰고 맞아요. 공식 명칭으로 외교 문서에도 그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대자로 붙였으니까 사실은 더 붙인 건데. 걔네들 님자 안 붙이지. 그렇죠.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선생이 맞는 건데 그걸 뭐 애써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 웃기지 않나. 예.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만사나 제문이나 쓸 때 보면은 정말 나는 이분을 존경해. 이분이 나의 롤 모델이야. 그러면은 선생이란 말을 그렇죠. 갖다가 다 붙였어요. 선생이잖아요. 이 선생, 김 선생하고 그게 극존칭인데. 근데 내가 롤 모델은 아니야. 뭐 그러면은 그냥 공이라고. 거기에도 제문이나 만사에도 공이라고 붙였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갖다가 참 민감해 보면은. 그렇겠죠. 근데 사람 잘 모르니까 이제는 아마 선생이 높임말인지 공이 높임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공이 더 높임말 같네. 뭐 선생님이 더 높임말 같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요즘에 공이 더 높은 말이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아까 학교 다닐 때 레포트에 누구누구 선생이라고 썼더니만 조교가 달려왔어요. 왜 이 선생이라고 썼냐? 선생님이라고 쓰면 안 되나 해서 야. 너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보고 이기에 그랬더니만 조교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선생이라고 쓰면 되는데 왜 선생님이라고 써야 되냐고 막 내가 조교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그랬구나. 네. 제가 70년대 중반에 대학 다닐 때 님자를 갖다가 붙이면 되게 싫어하는 교수가 계셨어요. 사실은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죠. 정상으로 보자면. 근데 그때
클라레몽 대학인가 이제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젊은 교수가 있었는데 교수님 교수라고 부르면 신경질 막 내는 거야. 님자를 안 붙이면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서로 간에 호불호가 있어. 님자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70년대는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임이란 거는 임무할 때 그렇지, 임자거든요. 맡긴 임자. 예. 그러니까 선생의 임무죠. 임직을 갖고 직분을 갖고 있다 이거지. 이제 높임말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거기 글로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실. 예. 아니 종교에 무관하게 명복을 빈대. 기독교인도 명복을 빈다 그러고 불교 신자도 명복을 빈다 그러고 나 종교 없어 하는 사람도 명복을 빈다 그러고 심지어는 나 유림이야 내 종교를 따지자면은 뭐 유교야 나 향교 출입도야 이런 사람도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이 천하통일을 했어요. 그러네. 천하통일 해버렸네. 예. 명복이란 게 뭔가 하면은 명계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복이야. 사후로 믿지 않은 사람도 명복이라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표현상으로 보면은 명계라고 하는 거는 불교식 용어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도 명복을 빕니다. 그래. 그렇죠. 사실 웃음이 나오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네요. 네. 기독교 신자들은 사실은 이 말씀 안 되는 거네요. 저도 명복을 빈다 쓰는데 사실 쓰면 안 되는 거네요. 창피한 일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기독교에서는 사후 세계를 보통 보통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면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죠. 뭐 천복을 천복을 빈다라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죠. 소천이라 그러면 소천하셨다. 그건 뭐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 이거죠. 뭐 소자가 부를 소자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천복을 빕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맞네요. 그러네요. 불교에서는 명계라 그러고 그러니까 불교식에 딱 맞는 용어인데 선비들은 내 사후 세계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통상의 선비들은 그렇죠. 네, 불가지론이다. 맞아요. 알 수 없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알 수 없으니까 논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꼭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뭐 홀령이 있거든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가정법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영이라도 남아 계시거든 뭐 해갖고 근데 없어 뭐 사후 세계 안 가고도 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뭐 그분이 만약 있다 하면은 살아 계시듯이 나는 모시겠다 대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냥 제문이나 만사나 이런 거 쓸 때 주로 내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끝에 가서 뭐 흠양하옵소서 뭐 제사 지낼 때 그런 것도 쓰지만은 있다면이라는 게 이제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러네요. 그 뭐 심지어는 왜 저기 그 사당에 살아 계시듯이 이거는 살아 계시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서원에 가도 사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소수서원에는 거기 문성왕 묘죠. 그렇죠. 묘. 그렇죠. 거기는 사당보다는 좀 등급이 높은 거죠. 예, 당보다는 묘가 이제 더 이제 더 높은 거죠. 예. 회원 안양은 문성왕으로 호칭을 받았으니까 묘가 있는 거니까 임금의 이제 사당처럼 된 거죠. 종묘할 때 그 그렇죠. 묘자죠. 종묘할 때 묘자 맞습니다. 종묘란 거는 종이란 거는 이제 굵직한 흐름에 큰 산득성이 그런 거 있으니까 그 문성공묘 거기 가서도 이제 계시거든 있다고 이제 살아 계시다고 의제를 하고 마치 살아 계시듯이 대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향교나 서원 같은 데 가면
뭐 의뢰 절차 갖고 그 뭐가 틀렸느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목소리도 올라가고 그런 걸 많이 봐요. 네. 아니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생이 앞에 계셔. 그러면은 내가 절 잘못했다 해갖고 그걸 목소리 높일 게 아니지. 속삭여서 알려줘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목소리 거기 높이고 하는 거는. 그 자기가 그렇게 그냥 정말 하늘처럼 존경하고 내가 이분을 갖다가 닮겠다 하고 하는 사람이 그냥 조그마한 절차 잘못됐다 해갖고 선생이 들으면은 정말 선생이 살아 계시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뭐 저 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갖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차, 제사 지낸 절차도 이분에게 존경을 갖다 표하는 거고 감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당이라는 거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에 보면 종가는 존경까지 더해 있는 거지. 종가의 그렇죠. 사당은. 예. 그러니까 불천이를 제외한 분들은 대체로 감사의 표현이죠. 지금 내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는 그런 게 강한 거죠. 불천이는 내가 존경하고 내 주변이 존경하고 주변도 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가 존경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명복을 빕니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용어예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그러네요. 불교 신자 아니면 쓰면 안 되는 말이네요. 뭐 언어라는 거는 뭐 사회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성 있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네, 언어의 사회성. 틀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남들 다 쓰면 따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쓰게 되네요. 예. 실제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뭐 교회 다니시던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아마 그렇게 쓴 분이 있을 거예요. 명복을 빈다라고. 아니 거의 100% 저는 그런 제가 거예요.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그래요. 100%였어요. 거의 모두가 명복을 빈다고 쓰고 있네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요즘에는 뭐 그 소원이나 향교 출입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오니까 말아도 오고 뭐 둘러보기도 그렇죠. 오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뭐 유교를 믿어야 꼭 저 소위 말하는 서원에 가는 건 아니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 절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놀러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하여튼 뭐 명계라는 표현이 불교식 표현이고 명복을 빈다라는 말 자체도 불교식 표현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이런 말도 뭐 쓰는 건 무관하지만 함부로 쓰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마 짧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짧게 요즘에는 짧게 간단하게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좀 더 이제 소상하게 사실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우리 잘 모르죠. 다 몰라요. 관심도 없어. 상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옛날에 사람들은 아마 돌아가신 분 보고 갔을 텐데 요새는 다들 상주 보고 가는 측면이 강해서 사실은 친구 어머니라도 평생 한 번도 안 본 어머니 면상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전에는 좀 문상을 가면은 알아야 가는데 그 집에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새 왜 그런가 하면은 인사를 하다 보면 야 뭐 니 잘 있냐 이거에서 끝나지 않거든. 그렇죠. 꼭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어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의 안부를 안 묻잖아. 나쁜 놈이야. 부모님 잘 계셔? 그러니까 부모님의 안부도 묻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 있어. 그럼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 혼자 계시겠네. 어머니 그러니까 홀로 키우시냐 고생 많으셨겠구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아는 거지 친구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프라이버시가 돼갖고 그렇죠.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요새는 정말 물어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사를 물어보면 신뢰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거예요 보면. 그렇죠. 예전에는 거기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꼭 물어봐야 한다는 게 하나의 그거는 뭐 거의 문화가 갖고 풍속이죠. 안 물어보면은 이 사람
우리 엄마 아버지 잘 계신지도 안 물어보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야 하겠구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드는 거죠. 요새는 사실은 주변에 직장생활 해도 동료들 중에서도 저 사람 결혼을 했는지 혹은 뭐 자식이 있는지 어디 사는지 거의 다 몰라요. 거의 다 몰라서 아는 거는 그 사람 얼굴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알지 이름하고 정도만 알지 신상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물어보는 게 신뢰가 그렇죠. 되어버려서 잘 안 물어보게 돼요. 지금의 어떤 프라이버시 중시 예. 그리고 옛날에 그걸 갖다가 가족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그 어떤 당위성 이건 사실상 지금도 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성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스며드는 데는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관계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사회가 점점 개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화되는 것에 대한 장점도 물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별화되면 다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잘 모르고 살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뭐 학교 동창이나 뭐 직장생활을 같이 10년 20년 해도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엔 좀 덜한데 뭐 중고등학교 할 땐 그래도 친구 집에 자주 놀러도 가고 친구 집에 하다못해 잠도 자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 요즘에는 뭐 친구 집에 간다는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온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친구 집에 가서 친구 혼자 살면은 자고 올 수 있어도 그렇죠. 가족들하고 있는데 자고 온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우리 어릴 때는 쉽게 말하면 친척 집에도 가서 자주 자고 오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친척 집에 가도 잠을 안 자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가서 뭐 밥이나 한 끼 먹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그냥 와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영주에 뭐 친척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잘 가지도 않지만 가도 그냥 뭐 하여튼 뭐 밥을 한 끼 먹고 차나 한 잔 마시고 오는 정도고 그저 제가 수능에 갔다 왔는데 밥을 한 끼 먹으라고 하는데도 밥도 안 먹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옛날에 풍속 기준으로 밥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하셨을 수 근데 있고. 밥도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밥도 안 먹고 와서 내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그래요. 자고 온다는 건 아예 그렇고 밥도 잘 안 먹고 오는 게 세상이 되어버려서 참 그러네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부를 묻는 것도 사실 가까운 저한테는 촌수로는 5촌밖에 안 되는 가까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자고 오기는커녕 밥도 안 먹고 와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 일상화된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뭐 직장에 뭐 다른 부서인데 업무 협조가 빈번해서 그 집에 부모가 돌아갔을 때 문상을 한다. 요즘에서는 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제문 못 짓죠. 그렇죠. 만사 못 짓는 거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가 써갖고 벽에 걸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런 말이에요. 재문짓기 운동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제문이나 만사짓기 꼭 뭐 붓글씨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뭐 하면은 공서체나 해서체로 해갖고 인터넷 검색하면 조금 나와서 뭐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 맞아. 되는 사이인데. 종이로 프린트하거나 천으로 프린트하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뭐 30 몇 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충문을 다들 못 써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충문을 막 많이 써준 적이 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충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저를 찾아와서 충문 써달라고 해서 제가 막 충문 써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 이게 충문을 쓸 수 있는 사람도 학교에 몇 명이 안 되는구나. 제가 대학 3, 4학년 때 충문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썼어요. 사람들이 뭔 충문을 이렇게 잘 쓰냐고. 아니 쓰기 쉬운데 이렇게 못 쓰냐고. 내가 충문을 많이 써주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거의 끝이었어요. 왜냐 사회 나오니까 이제 충문을 쓸 일도 없고 충문을 써달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까 말한 똑같아요. 그 제문을 써달라는 사람도 없고 쓰는 사람도 없으니까 점점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제문 쓰는 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손이 떨리니까 이걸
붓을 그러니까.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구술을 하고 그렇죠. 입에 써주는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이제 써주고 하는데 아버지 요거는 요 글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요 글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물어보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썼어요. 그럼 뭐 아버지는 이제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아니까 거기에 이제 맞는 걸 갖다 쓰게 하죠. 그래놓고 야 한번 벽에다 걸어봐. 걸어보고 읽어보고. 좀 보고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이거 바꾸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제 쓰고. 쭉 쓰죠. 요즘 같으면 뭐 컴퓨터로 해갖고 한자만 바꾸면 서로 추적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제가 진짜 아까 충문도 얘기했지만 제문 쓰는 거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충문 얘기했지만 30년 전에 그 충문 5, 6년 전에 제가 충문 맨날 써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충문 써달라는 기억이 없어서 충문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맨날 충문 써주는 게 일이었는데 충문이란 것도 보면은 앞부분하고 제일 뒤에 부분 그거는 이제 하나의 격식이거든. 그렇죠. 그 중간에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 갖고. 제가 맞죠?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충문은 그냥 제문도 쓰는 걸 거의 요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추모의 글인데 사실은 지금 현대의 의미로 보자면 저는 이제 제문은 추모의 글이니까 꼭 형식이나 내용보다는 형식보다는 내용만 그냥 적당히 쓰면 되지 않나 싶어요. 꼭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예 뭐 제문도 쓰는 문화가 거의 사라져서 내 주변에 타계한 분이 있으면 아마 제문을 한번 써보는 거. 저도 참 제문 쓴 게 몇 개 있네요. 10여 년 전에 우리 김주영 시장님 사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제문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그렇죠. 그 사모님을 잘 아시는 사모님 잘 아니까 그랬었는데.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10년 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문 쓸 일이 진짜 이제는 없는 것 같네요.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뭐 한글로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발 한글 쓰면 되죠. 네. 굳이 뭐 한글 쓸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저분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했다 그러면 왜 존경을 했는지 존경하는 게 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어서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한글로 쓰면 되는 겁니다. 한글로 쓰면 되고. 그리고 나의 슬픔을 갖다가 적고. 그렇죠. 맞습니다. 충문 같으면은 이게 충문이 이제 남아 있는 충문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냥 형식화된 충문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떤 자리에 있었고 뭐 하는 쭉 그래놓고 뭐 부인은 뭐 무슨 씨 뭐 누구 딸 뭐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놓고 뭐 그걸로 이제 뒤에 거는 마지막에는 똑같은 뭐 어느 충문을 보나 똑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문도 보면은 이분의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공적이 있으면 그걸 갖다 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떤 공식적인 걸로만 하는 거죠. 이게 요즘 뭐 이렇게 지방을 갖다가 붙일 때 조문을 가다 보면 요즘엔 전부 다 뭐 이제 한자로 하잖아. 사진을 그냥 대체하고 대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방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어딜 가나 보나 이제 저 지방에 어떻게 쓰였을까 봐 그러면은 그것도 재미있는 게 전부 학생이야. 그렇죠. 현고 학생 부분 신위. 우리 이 지역은 대부분의 가문들이 처사라는 말을 썼어요. 처사. 네. 그 처사라는 말에 그 역사성도 있어. 처사 그러면은 요즘 처사가 뭐야 그러면은 절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죠. 남자를 처사라 그러고 여자를 보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조선 후반기에 처사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 함부로 절에서 쓰면 그거 혼났어요. 그 처사라는 거 이제 숙종 시기에 반짝 이제 이쪽에 영남의 남인들이 등용이 잠깐 됐었죠. 네. 그 후에는 약 200년을 여기는 남인들은 철저히 배제가 됐잖아요. 가장 뭐 그러니까 뭐 호남 홀대론 하는데 뭐 50년 호남 홀대론인가? 그렇죠. 영남은 200년 홀대였죠. 그렇죠. 남인들은 계속 등용이 안 됐으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충분히 어떤 자리 어떤 군수 어떤 목사를 할 수 있는데 안 시켜줬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그냥 남아서 후대를 위한 학생을 기른다거나 현대에 있는 풍속을 교화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의 처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걸 봤는데 여성이야. 돌아가신 분이. 여성일 때는 현비 유인 풍산 김씨 신이 그래. 네. 와 세상에 그분이 분명 교회에 나갔는데 유인이라고 쓰더라고. 아, 그렇죠. 예. 유인이라는 거는 이제 유학하는 집안의 집안에 사람이다 이거죠 보면은 그러면 독인이라고 써야지. 그렇죠. 예. 맞네. 그러네요. 예. 현비 독인 풍산 김씨 신이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썼네. 써야죠. 습관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다 쓰면 돼요.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썼어요. 본이 어디예요? 무슨 시예요? 이것만 물어서 그것만 바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것도 좀 그러니까 제대로 조금 모르고. 제대로 알고 배워지는데 네. 모르고 그냥 쓰는 점이 강한 것 같네요. 저도 생각보다 오늘 모르고 배운 게 모르고 썼던 게 많았다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네. 되는데. 하여튼 좀 그런 의미에서는 마음 아픈 게 현실입니다. 마음 아픈 게 현실이고 전부 다 그냥 학생 부궁이나 쓰고 유인이라고 쓰고 하는 게 사실은 공부 좀 더 하면 되는데 나는 아까 너무 생각 그러네요. 제문도 요즘 제문 써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네. 충문도 써본 적이 거의 없고 제문도 써본 적이 없는 현실이네라는 생각이 요즘 펜글씨도 저도 펜으로 잘 안 쓰잖아요. 요새는 컴퓨터로 다 쓰니까 그렇죠. 펜글씨도 잘 쓰이지 않아서 펜으로 쓰려고 하면 더 개발세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죠. 돌아가신 분이 이제 여성일 때는 제문에 어떤 공적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남편 중심 세대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잘 키웠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서들 간에 사이가 좋았다라든지 그렇죠. 그거 이외에는 친정 부모도 편찮으시니까 모시고 와서 뭘 했다든지 이런 거밖에 그렇죠. 없어요. 쓸 게 없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뭘 했다 이런 게 참 드물어요 보면. 맞아요. 여성 사회 참여가 사실은 남녀 차별하는 그런 느낌도 현대사에 와서 이루어졌으니까 말이죠. 그거는 옛날에 남녀의 역할 구분이 상당히 됐죠 보면은. 그렇죠. 남자는 사회적인 일, 여자는 집안의 일 이걸로 이제 대체로 역할 구분이 됐었죠. 근데 재미있어요. 아내에 대한 어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 중에 아내가 뭔가 하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뭘 물어봐 집안에 대해서. 예. 그러면 남자한테 물어보면은 아내 물어봐. 그게 이제 아내라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간섭을 남자가 못 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봐. 그렇지. 네. 아내가 걸리고. 아내다가 물어봐. 누구는 그런 얘기했는데 아내라는 게 집안의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안의 중심이다. 해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분 얘기를 하던데.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건 아내다 물어봐. 그렇죠. 네. 아내다 물어봐.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복합적인 쓸 수 있는 건 좀 그러네요. 그리고 남자는 바깥일이나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다 바깥일만 하는 사람. 바깥 양반. 집안일을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의 공적을 갖다 많이 쓸만한 그런 역할 구분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남녀 차별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문성적인 그런 구분이 많아요. 자신의 역할을 갖다가 서로 침범하지 않는 걸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일을 하는 남자들 중심의 기록으로 되어버린 거죠. 보면은. 그런 거. 아까처럼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사회 참여하는 건 정말 현대에 와서잖아요. 현대에 와서니까 그 전에 여성 역할이라는 게 남존여비도 뚜렷하고 또 아까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전부 또 일괄적으로 지금은 눈으로 평가하기는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자 문제는
그냥 안에서 살림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여성의 경우에도 그런 공적 성과 이런 게 뚜렷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실제 그런 공적을 남겼으니까. 소위 그러면 이제 조문 재문도 여자분도 그렇죠. 사회적으로 있으면 재문을 좀 제대로 써주는 것 필요하겠네요. 네. 아 그런 분이 있네요. 진짜 생각해보면. 적어도 재문 몇 개 잘 아는 사람이 몇 개는 해줘야 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하면은 부모의 안부도 묻고 그러네요. 본인 잘 계시냐라고 물어보고 그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다 보면은 우리 엄마 이런 엄마 자랑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뭐 그거 들으면서 우리 엄마랑 비슷한 점이 있네라든지 또는 와 너네 엄마 그런 것도 하셨구나. 뭐 또 우리 엄마는 맨날 집안에서 처박혀서 고생만 하셨어라든지 그것도 뭐 필요한 사회적인 역할이었죠 보면은 뭐 집에 있다고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다르게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하여튼 저는 좀 이번에 느끼는 게 많네요. 재무 문제나 충분 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상시적인 말 중에 우리가 정말 잘 몰랐던 말들이 많다. 조문에 대한 문제도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경건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이제 돌아가시면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면 제문을 한번 쓰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생각이죠. 써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예전에는 뭐 제가 이제 일기록도 매일 쓸 때는 꼬박꼬박 뭐를 좀 쓰게 했었는데 나이 드니까 요새는 일기도 잘 안 쓰다 보니까 뭘 하나 제대로 쓰지 않을 때가 많아서 여기서 글을 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가끔 뭐 잡문이나 쓰고 시만 쓰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이런 문제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아니 뭐 과거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과거의 좋은 습관이나 풍습들을 잊지 않고 잘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복을 갖다 빌지 않는다는 거는 복을 빌지 않는다. 이거는 저쪽의 거는 모르니까 이 시대에 했던 것 중심으로 칭송하고 이제 존경하고 이거는 보면은 지금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다짐인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 이거는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그거에 맡겨두고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다짐의 한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옛 조상들, 옛 선비들의 이런 전통은 또 우리 이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소화를 갖다 하고 또 그게 어떤 걸 그 교훈을 만들어서 또 이어나가면은 또 지금 시대 또 미래 시대를 밝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선비들의 조문을 둘러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